이거나 가장 나쁜 집단 혹은 사람, 개인, 족속들이라고 하죠. 저는 주로 족속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딱 한 부류입니다. 뭐 사람마다의 개성을 다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저희들 문화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나름대로 다 인정을 하는데 유일하게 인정 못하는 게 저는 사람들한테 먹을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이런 놈들은 진짜 반 죽여놓고 반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리가 바로 그런 쓸데기 없는 짓거리, 아주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해야 되는 설탕 회사에 관한 그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설탕 회사가 뭐 어떤 데인지는 뭐 다들 아시겠죠. 요즘에 좀 한참 시끄럽고 뭐 비자금 문제 뭐 가지고 한창 시끄러운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CJ 비자금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딱 봤더니 뭐 주가 조작의 페이퍼 컴퍼니, 뭐 사모펀드, 뭐 룸사롱 사업, 사설 경마 사업, 영업 마을 사업, 재개발 사업 뭐 해가지고 막 수백억 대 가지고 막 이거야 뭐 눈에 보이는 거고 수천억 대까지라는 말은 이제 뭐 이제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돈 갖고 장난질 지랄 떨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비자금 만들었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문화 관련된 방송이니까 문화 쪽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이 계세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제 한국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가장 싫어하는 게 CJ입니다. 학을 뛰면서 그러니까 아 바람이 나서 그래서 어쨌든 학을 뛰는데 이 설탕 회사에 학을 뛰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농업을 이제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농업도 얼마든지 세계화가 되고 얼마든지 그 세계 시장에서 아니면 고부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CJ가 그걸 망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이런저런 했지만 오늘은 뭐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커지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농업이라는 우리의 먹을 걸 가지고 있는 장난치는 이 설탕 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몸에 좋은 흑설탕은 만들 줄 알았더니 몸에 안 좋은 백설탕만 만드는 이런 회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탕 회사가 설탕만 팔았으면 그만인데 이상하게 갑자기 문화사업에 이제 자금을 투자하고 여기서 하면서 문화판에 독과점을 이루고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한쪽에 편향된 쪽에 지원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판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든 주범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는 뭐 비자금 문제니 뭐니 하지만 그것보다 저희들은 더 심각한 문제. 이제는 이 회사가 사람의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그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댔는지 그런 것을 저희 방송에서는 시네마 까먹는 소리에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는 또 이제 저기 이제 80년대부터 쭉 넘어와서 80년대 후반에 이제 DJ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얘기가 돼야 됩니다. 뭐 음악 쪽이나 이런 건 차후에 얘기를 하고요.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화진흥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완전하게 이렇게 영화판에 이제 새로운 물갈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 독립영화협회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독립영화계를 그쪽에 장악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영화판을 장악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무리 젊으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배우 김지미 여사를 다 아실 텐데요. 그 여사께서도 미국으로 도망을 치셨다가 한 번 오셔서 인터뷰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죠.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DJ 정부 때 한국의 영화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좌파들이 장악하기 시작했나. 그러니까 지금의 뭐 좌파라는 게 뭐 어쩔 수 없이 문화적인 어떤 영화적인 생리현상상 약간 좌파적인 성향은 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노골적으로 영화판을 이용하게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지민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말 그대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를 만들면서 DJ 정부가 자, 영화인들을 돕겠다.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3천억을 얘기를 합니다. 3천억의 돈이 이제 얘기가 됐고 김지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투자 형식의 개념, 나중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국가 세금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 DJ 정부는 갑자기 영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그냥 돈을 무작위적으로 영화인들에 쏟아부었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그 영화 권력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문성근, 명계남 뭐 이러면서 뭐 차승진이 뭐니 이춘현이 뭐 이런
영화계에 지금 형님 소리 듣는 이런 인간들이 전면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데 딱 두 부류로 나옵니다. 아예 정치적인 노선을 띠는 명계남 문성근 같은 사람과 철저하게 영화판을 장악하는 이춘현, 하승재 같은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서 작업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CJ 얘기를 아니 설탕회사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 영상사업단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88년도 아니고 올림픽 전후로 해서는 삼성 영상사업단이 비디오 시장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대우 비디오 클럽이라는 대기업에서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대기업들이 삼성과 대우라는 대기업들이 영상 쪽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그때부터 갑자기 CJ가 치고 나와요. CJ가 치고 나와서 지금 근 10몇 년 만에 지금 전체적인 문화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말 그대로 영화를 한 편 만들기 위해서는 CJ를 거치지 않으면 영화가 이제 안 만들어진 상태가 됐죠. 과연 하나의 기업이 이 정도로 완벽한 독과점을 이루는 것이 과연 자본만으로 될 것이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웃긴 게 뭐냐면 이제 그러고 있는 사중에서 일단은 이제 영화판이 어떻게든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문성근이나 명계남이든 뭐 영화인들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제 노인들은 가라 당신들의 영화의 시대는 끝났다 쫓아내죠. 거기서 억울한 거고 그건 김지민 선생님이나 한국 영화인 원로회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억울함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분도 말 그대로 개고생하면서 진짜 한국 영화판을 읽었던 분들인데 그냥 나가라 하고 이제 노땅 취급하고 난데없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딱 와서 큰형님이 돼가지고 큰형님 소리 듣고 영화판에 크르는 행세를 하고 있고 이런 웃기는 상황이 지금 영화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영화 권력과 CJ가 갑자기 영화 쪽에 등장을 하게 되죠. 뭐 그것은 이제 맨 처음에 메가박스가 이제 뭐죠 이게 멀티플렉스 극장을 맨 처음에 이제 코엑스에다 만들면서 뭐 CGV도 이제 CJ도 CGV를 이제 만들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이제 어떤 거대한 자본이 왔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만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얼만큼 개판이었는지 그 당시 상황이 CJ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죠. 뭐 거기 내부 장부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비자금 추적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영화판에 떠돌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면 이 제작진보다는 어차피 제가 가야 되겠지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벌어지는 게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 초창기 때 정도였는데 어떤 이제 영화 몇 편 만들었던 이제 어떤 영화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작자하고 저하고 영화 같은 모임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우리 모임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영화사 하나 만들고 두 개의 영화사가 있는데 하나가 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돼요. 또 하나는 쫄딱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들었다 가지고 통합을 시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화사 있으면 그걸 통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거대 회사가 되죠. 그러니까 만든 영화는 한 편인데 어쨌든 통합을 하면서 이제 필모가 쫙 쌓여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딱 내놓습니다.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제 가지고 무슨 영화 들어간다 하면은 막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죠. 그럼 그 돈 딱 받아먹고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형식으로 돈을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 제작자들이 살아남은 영화 제작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가는 영화사라면 뭐 알고 있는 뭐 태원 영화사나 뭐 강우석 감독님이 하는 그 영화사 한 두세 개 정도. 뭐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그 제작자 말로는 그런 걸 못하는 게 병신이죠 하면서 완전히 영화판의 자금들이 완전히 그 사기꾼들의 돈처럼 막 부풀려지고 막 국가의 세금 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3천억씩이 투자가 됐다라면 그게 매년 3천억씩 그러니까는 뭐 10년 주면은 뭐 벌써 한 3조 원이 되는 거죠. 수조 원의 그 국가 세금이 그런 식으로 영화판에 돈만 챙겨 먹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소수의 어떤 집단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금들이 낭비가 되고 개미 투자자들의 돈이 산산이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벌어야 되는데 영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강우석 감독이나 천만 관객을 찍었다더는 뭐 강재규 감독이나 뭐 윤재균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도 막상 딱 뚜껑 열어보면 돈 번 게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CJ만 계속적으로 엄청난 자금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와중에서 제가 감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쪽에서 그 다양성 영화 펀드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국가 자금으로 해 가지고 10억 이내에 저예산 영화들이나 독립 영화, 단편 영화에다가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펀드가 조성된 게 있는데 거기 심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두 가지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나 이렇게 저예산 영화를 지원해 주라고 만든 건데 그 펀드레이징 회사들이 와서 그 기획서에 딱 보면은 그런 영화들의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단지 10억짜리 저예산 영화, 저예산 내의 상업 영화들만을 다루고 있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목적은 이건데 그건 그거고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뭐가 있느냐고 했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대놓고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롭을 해버렸죠. 그 심사를 안 하겠다고. 그리고 첫 번째 그게 황당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작은 영화들의 지원을 하라고 해서 만든 펀드를 이제 그 펀드 회사에서 자기들이 그냥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뭐 그것은 근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두 번째는 뭐 가장 황당했던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국가 예산이 반 50%가 지불되는 거고 세금이 본인들의 회사가 50%를 해야 되는데 이 50%의 자금에서 과반 한 60, 70%가 다 CJ 자금이었다라는 거죠.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사업을 따내면 CJ가 설탕 회사가 이만큼 돈을 주겠다. 뭐라는 이제 어떤 그런 것, 그 공약서 같은 걸 받으면 공정성 같은 걸 받으면 그 돈이 있는 걸로 되는 것처럼. 근데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세 군데 다 CJ 자금이 50%가 넘습니다. 자, 국가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펀드 회사가 100억을 이제 그렇게 해서 확보를 했으면 어차피 이 50억이라는 돈은 국가 예산이니까 납두고 여기서 가장 많은 자금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주주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엔 CJ라는 거죠. 결국엔 CJ 때문에 이 자금을 결과적으로는 CJ가 다 주물르게 된다라는 거고 과연 이거 저 3천억이라는 돈이 매년 3천억이라는 돈이 풀렸고 노무현 정권 때는 FTA 한미 FTA 발효가 됐을 때 스크린 쿼터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시위를 했던 멤버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국가 자금을 해서 천 몇백억을 또 뿌립니다. 하여튼 무조건 다 돈으로 때려댔어요. 근데 그 돈들이 실질적으로 영화인들, 현장 영화인들한테 가는 건 한 푼도 없었죠. 과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것이 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 영화판에서 그 김대중 정권 때 들어와서 영화진흥위라는 게 설립이 되고 가지고 자기 사람들로만 다 갈아 끼워버리고 영화판을 그렇게 영화를 문화 선동작으로 진행을 하면서 막대한 국가 세금을 갖다가 걔네들 배불리 먹게 해줬는데 문제는 그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되어버리는 거고 얘네들이 조금씩 영화인들을 떼어주면서 자기들의 어떤 홍위병을 만드는데 그 역할만 했지 한국의 영화 발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문화 권력이 돼가는 형세가 띄워집니다. 그래서 예. 아, 문화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는데 왜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한 겁니다. 흔히 말했던 그때 정권은 멍청했어요. 아니, 진짜 멍청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바꾸자라고 했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그것을 좌우 논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98%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더라면 이쪽 애들을 이렇게 막 깔아내고 막 까내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자기들의 문화판을 새롭게 형성을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그 구조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 문화 쪽에 전혀 모릅니다. 우파 진영 사람들이. 특히 뭐 그 당시 MB 정부에 때 했던 사람들이 문화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누가 돈 주면 돈 먹고 딱 떨어져 나가요. 근데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문화체육관광부만큼 자기들이 끝까지 잡고 갑니다. 왜? 거기에 먹을 게 많거든요. 다른 건 양보해도 그건 자기들이 끝까지 먹었던 게 지금까지 그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판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지고 거기에 이미 이제 자기 사람들을 이제 진지전이라고 하죠. 이미 자기 사람들 다 심어놨기 때문에 영진이나 문광부 자체 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미 지배를 하고 있죠. 왜 그들이 문화를 먹으려고 그래요?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보라는 것이 어떤 팩트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약간 이렇게 약간 감성적인 부분을 다가서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걸 철저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아니 지금 언론까지 가면 이제 답이 안 나오고 언론 이미 장악돼 있고 언론 장악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니 뭐니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표현의 자유를 원했다면 98%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판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문제 제시를 해야죠. 지금 뭐냐면 표현의 자유니 뭐 억압이니 뭐 언론 탄압이니 말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어긋나게 하거나 언론 탄압하는 지는 놈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밖으로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왜 뺏어가냐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논쟁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나는 거고 차라리 그걸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딱 자료조사 해가지고 니들 이랬으니까 쓰레기들 페이퍼 회사 지금 설탕 회사도 지금 페이퍼 컴퍼니가 하잖아요. 얘네 지금 진보 영화 단체들 딱 보면은 사무실 하나에 6개, 7개 단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몇 사람이서 돌아가면서 다 국가사업 따내요. 딱 뒤져서 다 잘라버리면 돼요. 못 잘라요. 왜? 겁나니까. 왜? 진보 애들은 건담 막 밖에 나와서 데모하고 뭐하고 막 시끄럽게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민주당 의원들이 모아서 막 갑자기 제가 어떤 경우를 당했냐면 제가 이제 독립영화 전용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전지영화제 출장을 갔다 왔어요. 출장비가 뭐냐면 개인이 내가 뭐 어떤 놀러 갔다 오는 자금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최문순 의원이 지금 이제 강원도 도지사가 되잖아요. 하도 열이 받아서 문광부든 뭐든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서류를 조작을 한 거죠. 공적 서류를. 최문순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죠. 그래가지고 문광부 소속의 위원들한테도 다 보여가지고 저거 잘못돼 있으니 바꿔달라. 저건 공격을 하라. 저 서류를 조작한 거다. 국가 서류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최문순 의원은 그 당시에 그 국정감사 가장 잘한 국회의원으로 뽑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미치겠습니다. 저도. 왜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저도 미치겠는데요. 제가 정부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지금 영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애들 저는 안 건듭니다. 그리고 단지 몇 명, 제일 위에 대가리 두세 명, 지금 이제 설탕회사나 이런 것들만 밥 죽여버리고 숨통 끊어버리고 아니면 이제 돈줄 확 재버리면은 어차피 배고프면 사람들 떠나요. 그나마 거기에 먹을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가 있는 거지. 얘들 쳐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흔히 말하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를 그냥 자신들이 만들면 돼요. 아, 그 먹는 게 어때서? 아니,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자꾸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만 딱 쳐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키면 되는데 마인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있는 이렇게 소수 젊은 문화인들마저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한 번 쓰고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지금 이렇게 얘기가 또 샜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뭔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든 새로운 문화판을 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그러니까 어쨌든 98%가 한쪽에 흐름이 있다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미친 나라고 이것은.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이것을 유동성 있게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MB 정부는 그냥 맨날 데모를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문화 쪽 몰라. 우리 그냥 4대강만 짓고 토목만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거기 때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래? 니들 그거 먹고 떨어져. 우린 이거 먹을게. 정치적으로 그따위로 해버리니까 한 나라의 문화가 한쪽으로 기울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 미친 행태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현 정부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있기를 바라야죠.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지금 영화판의 기류도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예전에는 문성근이나 명계남 씨 이런 사람들한테 찍소리 못했던 사람들이 영화인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들을 이제 서서히 나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80년대 마인드, 80년대는 그게 맞았죠. 표현의 자유를 외쳐야 되고 언론 탄압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이 되니까 지들이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다리 같은 인간이 자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 얼굴 내놓고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영화판에서 잘리니까 이렇게 봉다리만 쓰고 나오는 겁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과연 누가 누구를 통합하는, 이렇게, 탄압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양심에 맡겨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고 멀었던 이런 자금들이 CJ 자금, 그러니까 설탕회사의 돈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았죠.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도움이 됐다. 한류가 있었잖냐, 뭐가 있었잖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류는 음악인들이 순수하게 피땀 흘려서 만든 거고요. 그걸 갖다가 좀 뜨니까 그걸 철저하게 돈으로서 다 사들여가지고 이용해 먹은 놈들이 지금 설탕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영화 쪽만 이러면 또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음악 쪽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YG 엔터테인먼트 아실 겁니다. 양군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 나오는 인터넷에서 YG 엔터테인먼트하고 CJ의 싸움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더러운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연예인들 가수들이니 뭐니 가지고 지금 CJ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손대고 있으니까 배우들이나 가수들 막 끄집어 오고 있어요. 근데 남들이 다 키워나면 끄집어 옵니다. 이 썩을 놈들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주겠다, 안 가겠다 하는 데는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멤버들이 요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왜? 밉보였거든요. 못 보내게 하니까, 양군이 YG가 못 보내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TVN이나 뭐 해주고, 지금, 설탕회사 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에서 뭐, 엠넷이니 뭐니 이런 데서 다 빼버립니다. 순위에도 안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YG나 이런 쪽에 기본적인 모티브가 해외로 딱 향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왜 국내에서 이게 설탕회사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방송 출연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더 웃긴 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투애니원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애니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어쨌든 양군의 YG 멤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CJ가 아주 악랄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한국 문화의 발전을 하는 거냐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자기들 돈 벌려고만 작정을 한 거죠. 그게 아니면 자기들이 키우면 되죠. 메이저로서. 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키워가지고 고생해서 키우는 걸 그때 가서 그거만 똑 따먹냐는 얘기죠. 막말로 해서 이건 고인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고 하지만 이번에 CJ 사건 딱 터졌을 때 손호영 그 사건 딱 터지면서 아주 그냥 별 지저분한 짓은 다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거 딱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한테는 이상하게 그런 찌라시 기사들이 먼저 언더그라운드에 뭐 있는 보는 소문들이 저한테도 거의 뭐 매번 오는데 거기서 이미 손호영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 찌라시가 왔다라는 거죠. 이미 누군가 작전 짜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면서 와 진짜 이 CJ 이 새끼들 진짜 지저분한 짓은 다 하고 자빠졌다 이제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좀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CJ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에 지금 자기들 핑계를 아마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거 드라고 저러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뭐 지금 또 영화판이든 저 같은 사람이든 또 아니면 문화판 지금 뉴데일리든 뭐든 해가지고 문화 권력 싸움하면서 좌파를 지원해줬다 막 이러니까 자기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핑계 댈 겁니다. 아니 우리는 돈 버는 사업만 하는 우리는 사업가들이지 좌파들이 많으니까 뭐 이네들은 이런 영화를 찍어야 자기들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찍었을 뿐이다라고 쟤네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럴 놈들이에요. 근데 아휴 그냥 까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까지 마세요. 까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CJ가 과연 상업적인 목적으로 돈 버는 목적으로만 과연 좌파 영화들을 만들었을까?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영화 채널 작년 대선 때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좀 예전부터 딱 가면은 답 안 나오니까 작년 대선 때를 보면 완전 정치 공작용 영화들이 막 엄청나겠죠. 남영동 1985부터 26년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아주 정지현 감독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 영화가 대선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공언했는데도 선거 관리에서 합법적이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지금 제가 했던 유경수 여사를 다룬 연극 한 편
연극을 갖다가 그냥 갈라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성관위에다 신고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개 난리 치는 놈들이. 자, 그랬던 놈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러냐. 작년 대선 때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작년 대선 때 여러분들 1,000만 명 넘었나 안 넘었나 간신히 못 넘었던 것 같긴 한데 광해의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광해의 왕이 된 남자는 철저하게 기획된 영화가 있었죠. 철저하게 기획돼서 그냥 노무현에 대한 오마주 영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CJ가 어떻게 했냐면 말로는 표현을 그렇게 했죠.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CJ 영화 중에서 그래서 1,000만 찍는 영화를 만들어 봅시다. 1위 찍는 영화 CJ인데 그러면서 끝까지 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 더 이상 안 보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류까지 했냐면 뭐 커플제 해가지고 막 두 사람 한 사람 가격으로 표 2장씩 막 주고 해가지고 막 계속 관객수를 늘리죠. 다른 영화가 상영할 공간을 안 내줍니다. CJ가 어떻게든 1,000만 이상을 찍으려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딱 그때 이제 사그라들 때쯤에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영화를 딱 보면서 눈물을 빡 흘리죠. 노무현 대통령 생각났다 하면서 또 감성 팡질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래서 1,000만 씩 넘기는데 문제는 이것이 철저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오마주 영화였고 노무현을 추모하는 영화였다는 것이고 또 웃긴 게 뭐냐면 26년이라는 영화 이 영화가 참 웃겨요. 웃긴 게 뭐냐면 26년이라는 영화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영화 제작사에서 이건 흥행성이 없다라고 해서 영화가 중간에 엎어졌던 영화였습니다. 엎어졌던 영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작사한테 문제제기해도 돼요. 나는 증인도 있고 확보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건 100%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작이 딱 들어가요. 갑자기 뭐 펀드 조성해가지고 제작 두레니 뭐니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10억이라는 영화가 뭐 자금이 형성돼서 영화가 급작스럽게 만들고 영화를 20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만들었다는 티가 납니다.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갑자기 만들어서 갑자기 상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CJ든 뭐든 메가플렉스 관에서는 멀티플렉스 관에서는 1년치의 개봉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물론 흥행이 생각보다 안 되는 걸 대비해서 중간에 끼워 들어가는 영화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끼워들게 하려면 이미 배급사축 극장차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CJ가 과연 그때 민감한 대선 시기였는데 광이라는 영화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26년이라는 영화를 급하게 만들어진 영화를 왜 대선 기간 바로 전에 개봉을 시키는 극장을 내준다는 거죠. 정말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없이 단지 상업적으로만 할 거라면 26년이라는 영화를 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그렇다면 그건 이미 제작사하고 짜응이 됐다는 거예요. 투자사나 배급사나 자기 극장측하고. 그것은 간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또 투자한 게 뭐냐면 코리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탁구 치는 현종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아니다. 근데 저만 그랬으면 저나 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다 치지만 저만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제 조카 여자애가 있는데 중학생이에요. 이제 중학교 1학년.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걔가 나한테 하는 말 딱 그래요. 삼촌 북한이 형님이야 그래요. 북한 형님이야? 영화 내용이 그래요.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 감독이 북한 감독이 형님은 그러고 허구한 날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럽니다. 울고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딱 하면서 비 오는 날 전부 다 남한에 있는 현종아부터 알고 남한 감독도 전부 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딱 안아주고 모양새는 좋죠. 당연히 누군가 형님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봐도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북한이 형님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어차피 흥행 안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흥행이 그러니까 그래 정도로 심하게 했음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CJ가 투자 배급을 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런 영화를. 그러니까 CJ는 딱 그러죠. 그러니까는 CJ는 맨날 그럴 겁니다. 잘 만든 시나리오가 있고 잘 만든 기회가 있으면 그건 영화를 우리가 얼마든 제작 투자하겠다. 과연 코리아라는 영화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였는지. 예. 진보 성향의 영화만은 아니에요. 진보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이해할 게 있는 게 진보라는 지금 우리나라에 과연 진보가 있냐라고 해서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뭐 방송에 되겠지만 저는 진보 신당인가 이런 사람한테
얼마 전 작년 총선 때 표를 줬어요. 왜? 민노당이니 뭐니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좌파고 그나마 제대로 된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홍세화 씨부터 해가지고 모여있는 데가 진보 신당에 들어가서 이쪽은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그냥 내 표 하나 주자 하면서 이렇게 준 거였어요. 저는. 근데 과연 얘네들이 지금 진보 성향 지금 영화판에 있는 진보 성향 아니라니까 진보가 아니라니까 진보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고. 그러면 한편으로 지금 그들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또한 체제를 따지면 지키려고 그러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걔네들은 그냥 수고골동 좌파예요. 지금 영화판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판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은 수고골동 좌파고 CJ는 그냥 김대중 노무현 때 어떤 컸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돈을 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부답 차원에서 그런 영화를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영화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기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영화만 하겠죠. 왜? 우파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은 영화인데 들고 나서 CJ를 깔 거니까. 영화인들 중에서 배우들도 영화인인데 영화인들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출연하고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다 키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그림이 안 보이냐. 여러분들 딱 보면은, 영화에서 딱 보면 좌파 영화들 딱 볼 때, 느닷없이 어떤 배우 하나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낸시령 튀어나오고,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판에서 보면. 김혜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걔네들은 그걸 이용하는 애들이에요. 왜?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예인들이 가장 좋잖아요. 예전에 스크린 쿼터 폐지 반대 운동 1인 시위 딱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1호가 그때 왕의 남자가 흥행해가지고 이중기가 나왔어요. 1회 때. 걔 인터뷰할 때 걔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스크린 쿼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배들이 나오라서 나왔다고 했고, 지나가는 여중생들 인터뷰할 때 얘네들 뭐냐면 스크린 쿼터가 뭔지 모르지만, 그 준기 오빠가 저렇게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난 무조건 반대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이제 풀어낸다라는 거죠. 출연 영화의 작품에 출연하는데 예, 아까 질문 중에 톰 크루즈는 예. 좌우 다 넘나드는데 왜 우리나라 배우들하고 하는 우리나라 배우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우파 영화 없어요. 우파 영화 만든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니까요. 이미 매니지먼트 회사라는 이 자체의 대가리들도 CJ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CJ가 그런 애들 다 흡수해서 지금 자기들도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영화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컷 영화 만들어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들은 다 CJ가 다 가져가는 거라니까요. 블랙홀이 나버린다니까. 그럼 그 와중에서 반대되는 영화에 내가 영화 출연을 하겠다. 어떤 미친놈이 그러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꼴 나는 거고, 당신도 지금 이걸 봉다리를 쓰고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 반하는 거에 따라 죽어버리는데, 안 그래요? 이쪽에 잘 보이면 뜨는데, 딱 봐봐요. 이번에 지금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셔야 될 배우가 하나 있는 게 마동석이라는 배우입니다. 마동석. 놀이기업도 갑자기 확 치고 올라와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영화계에서나 아니면 TV 쪽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동석이 계속 치고 나오고, 이번에 또 뭔 영화죠? 이번에 또 독립영화인데 약간, 공정사회라는 영화, 독립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주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주연은 한 편이니까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주연을 확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네이버에 예. 굉장히 오랫동안 1등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동석이 왜 이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주연이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냥 다. 근데 아주 슬픈 게 뭐냐면 김재동처럼 제가 볼 땐 김재동은 제가 볼 때는 진보 성향이에요. 그냥 얘는 진보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김재동을 갖다가 뭐 폴리테이너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난 별로 난 좀 약간은 반대하는 사람인데, 김효진, 김미화, 그다음에 이제 내실행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제 시작되는 이건 이제 마동석 같은 경우, 앞으로 얘네들은 이걸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소셜 테이너 명분 하에 선전선동하기 참 편하니까 연예인들 데리고 하기가. 그림 멋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막 뻗는 거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봤던 코리아 얘기를 다시 넘어가면, 코리아 얘기 딱 그랬는데 그런 영화 만들어내고, 자, 광해 왕이 된 남자, 그 다음에 뭐 26년까지 다 한 다음에, 자, 그때는 이제 그때는 박근혜가 안 되고 문재인이 됐으면 이제 논았겠죠, 이제 CJ도. 근데 박근혜가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얼마만큼 악질적이고 뭐냐면 CJ, 채널 CGV를 보셔도 압니다. 채널 CGV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번 달에 가장 신나게 틀었던 게 코리아라는 영화거든요. 초반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의 영화들을
쫙 풀어내버립니다. CJ가 가지고 있는. 그러고 나서 또 왕이 된 남자는 분명히 또 이제 좀 조만간 아니면 내년 정도에 뭐 또 풀어내겠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힘이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럼 CJ가 다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상황 봐서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현 정부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사바사바 하겠죠. 아, 우리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상업적인 목적에 정치적인 건 없다. 뻥까지 말라는 거죠. 문화라는 해석이 너무 다양하니까. 문화라는 개념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과연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더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뭐 또 정치적인 얘기에서 또 영화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 좋다 이거예요. 솔직히 좌파 쪽에서만 돈을 막 밀어줘서 먹여줄 지금까지 키워놨고, 오빠가 한 게 뭐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CJ든 지금의 영화인들이든 문화인들이 그쪽 간다는 거 인정해요. 차라리 그렇게 가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던 자금들이 뭐냐는 거죠. 영화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현장 영화인들한테 가라고 해서 영화인들 먹여 살려주고 영화인들이 좀 제대로 된 영화 만들 수 있게 지원해주는 세금이잖아요. 내가 낸 세금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낸 세금인데, 그게 매년 2, 3천억씩, 2, 3천만 원이고 2, 3천억씩 분명히 영화판에 투자가 됐음에도 영화판이 뭐 한류를 주도했어요. 뭐를 주도했어요. 음악 쪽으로는 한 푼 지원 안 받고, 탄압으로 따지면 음악 쪽이 더 심했죠. 예전에 막 락것은 막 한대수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신중현 선생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와중에 살아나가지고 한류를 만들어, 이렇게 케이팝, 한류가 원렸던 케이팝을 만들어냈는데, 영화는 뭐예요? 영화는 수천억씩 국민 세금을 꼬라 박았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막 깐느 가는 유럽 쪽에서 한국 영화 뭐 붐이 있다는데, 그것은 유행입니다. 유행이 단지 돌다 보면 세계 관객들은 새로운 영화를 찾게 다니고 되는데, 그 중에 그냥 이제 다 돌 게 다 돈 거예요. 딱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일본 돌았고, 중국 돌았고, 홍콩 돌았고, 대만, 태국까지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도는 거고,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영화판이 슬슬 필리핀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필리핀 영화 쪽으로. 그런데 무슨 지들이 뭘 했다. 그냥 한국의 영화판은 돈 들여봤자 돈 들이만큼 못했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한류가 해외에서 인정받는 건 해외에서 알아서 만들어낸 거지, 그걸 만들어낸 거지 한국에서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박찬욱이니 봉준호니 소수의 감독들만 그냥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영화인들한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국 영화판에서 자기들이 글로벌 마인드 가지고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했는지는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냐, 그것이 그 영화인들의 돈을 빨아먹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면 CJ의 제작 그런 사이클을 실질적으로 예. 좀 얘기를 한번 해야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게요. 그러니까는 CJ가 그 돈을 빨아먹은 것도 나쁜 놈들이지만, 설탕 회사가 쪽쪽 빨아먹은 것도 나쁜 놈들이지만, 얘네들 가장 큰 나쁜 점이 뭐냐면 자금줄 자기가 쥐고 있다 보니까, 국가 자금만 자기가 쥐고 있으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밑에 영화인들 갖다가 이제 발로 누르면서 이제 권력자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팩트는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에만 아마 봉다리도 들어봤을 거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문이니까 여기서 말을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모 영화 제작 감독이 건 1,000만 명 토탈에서 뭐 2, 3천 명까지 이제 끌어모았던, 사람들한테 되면 알만한 감독이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CJ 부회장, CJ E&M 쪽에 가서 설탕 회사의 대빵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어갔다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 안 한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발밑에까지 기어갔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 일을 했던 모 여자 감독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제 급성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CJ에 들어갔어요. 근데 박수 쳐줬죠, 우리는. 그러면 딱 나오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런 마이너들 난 메이저야 하면서 막 자신게 했는데, 3달 만에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시나리오 좋다고 해서 여기서 개발하자고 해서 끌고 들어간 거죠. 가지고 3천만 원 줍니다. 감독 활동비니 뭐니 계약금을 해가지고. 근데 그 시나리오 갖고 계속 문제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외국의 어떤 영화를 이제 뽐따기를 했다.
내가 봤을 땐 나는 그 시나리오 봤으니까 그 영화는 내가 좋아했던 영화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감독도 그 감독한테 시나리오 작자한테 미국에다가 외국에다가 이제 메일을 보내서 아니다라고는 그것까지 다 답을 받은 상태예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CJ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막 하는 거죠. 그럼 너 다른 걸 써내라, 다른 걸 써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을 빼버리는 거죠. 근데 네가 나가려면 그 돈 다시 토해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피폐해져가지고 자기는 감독은 시간 버리고 결국엔 돈 다 물어주고 나가는데 그럼 그 컨텐츠는 어떻게 되는 거냐? CJ에서 쭉 빼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화인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돈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막 머릿속에 든 것까지 다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짓을 했었고 얘네들이. 혹시 그럼 CJ가 잘한 건 없나요? CJ가요? 뭘 잘해? 뭐 메가플렉스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뭐 영화판 많이 뭐 사람들 많이 보이게 해준 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아니면 중국이나 이쪽에 CGV 진출시킨 거? 그게 과연 우리나라 관객들이나 우리나라 영화인들한테는 뭔 도움이 되죠? 국가적으로는 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다 뭐 어떻게든 뭐 가지고 한국의 상표를 알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과연 영화인들한테 뭔 생각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CJ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근데 과연 CJ가 돈 버는 거 사업이니까 사업가로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그걸 미덕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는 잘했겠죠. 근데 그 외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한국 독립영화 좌파 독립영화인들한테 지적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걔네들한테는 고맙겠죠. 근데 과연 그러면 골고루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도 지원을 해줬느냐? 안 해줬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니네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지원 안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는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지역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니까요. 아니 영화인들이 보면 관객들 보면 아시잖아요. 3A 같은 영화가 막 많잖아요. 막 두사부일체 뭐 투스 가지고 가문의 영광 뭐 원투 빼놓고는 쓰레기고 구세주 같은 영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영화들. 그럼 CJ 논리들은 그런 영화 안 만들어줘야죠. 분명히 CJ가 말하는 것은 좋은 작품이 아니라 자기들 말 잘 듣고 따지고 돈 될 수 있는 작품 아니면은 돈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뭐 모양새를 잡을 수 있는 작품 아니면 자기들한테 온전히 충성 바치는 놈들한테 주는 거지. 작품 보고 CJ가 작품 본 능력 있다? 난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시잖아요. 돌아다녀봐서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투자자나 이런 사람도 어떻게 뭐 작품 보고 시나리오 보고 투자 안 합니다. 배우 누구 나오냐, 누구 배우 데려와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 놈들이 뭔 시나리오냐고. 송강호, 설경구 이런 애들, 송강호, 최민식 이런 애들 들으면 무조건 투자해준다. 걔네들이 무슨 시나리오를 보고 해. 시나리오만 정말 좋으면 그런 유명한 배우들 쓸 일도 없죠. 근데 시나리오 정말 좋게 하고 무명의 배우들 쓰겠다 하더라도 돼요? 안 되지? 딱 한마디. 최민식 데려와. 송강호 데려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좀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좀 그 말대로 하면서 좋은 작품에다만 투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메이저답게. 자, 그렇다면 이거저니까는 그러니까 메이저답게라는 게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봅시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썼던 책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 메이저는 없다라는 이제 기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설탕회사를 약간 공격을 했는데 특히나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월트 디즈니부터 해가지고 워너브라더스, 그다음에 폭스 세계 미국 3대 메이저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게 메이저예요. 그다음에 마이너가 뭐냐면 이 메이저들이 돈을 벌면은 밑에 단계에다가 제작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금 지원을. 보면은 미라맥스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반지 회장으로 유명해졌던 뉴라인 시네마가 있죠. 반지 회장 찍었던. 그리고 그럼 얘네들이 또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밑에 단계 애들한테 또 돈을 내려줍니다. 투자를 합니다. 그럼 세컨 마이너가 되죠. 그러면 그때 뭐냐면 디멘션이라고 해서 쿠엔틴 타란티노하고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만들었던 거기서 걔네들 떴던 황혼의 새벽까지나 만들었던 뭐 이런 영화들 만들었던 그 마이너가 되는데 얘네들도 또 돈이 벌어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쿠엔틴 타란티노가 또 로버트 로드리게즈하고 둘이만 딱 하나 회사를 만드는 게 있는데 트러블 메이커라는 회사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이저하고 마이너가 쫙 연결이 돼요. 자회사, 모회사 나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황혼에서 새벽까지나 트러블메이커의 뭐 그잖아요. 그 뭐 그라인드 하우스 같은 영화들이 월트 디즈니에서 월트 디즈니 모회사를 둔 자회사에서 만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상상을 안 가죠.
워너브라더스도 영화가 죽쓰다가 망할 뻔했는데 마이너였던 저기 뉴라인 시네마에서 반지 요정 한 방 빵 트면서 워너브라더스 확 살아납니다. 폭스도 마찬가지고요. 폭스 리서치 뉴 리젠시 뭐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입니다. 진짜 메이저라면 이런 마이너들을 키워야 되고, 이 마이너들이 좀 더 수익을 내게 한 다음에 이 마이너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내려주는 게 밑에 쪽으로 가면은 최고 밑에 점에 인디펜던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독립영화. 그 독립영화 자체도 얘들이, 그러니까 마이너들이 딱 더 지원해서 이게 새로운 어떤 흐름이라든가 새로운 감독들을 찾아내는 이런 구도로 해서 가는 게 메이저, 마이너, 인디펜던트의 이렇게 형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CJ가 하나 있으면 CJ만 다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평행 구도예요. 이렇게 자회사 모회사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CJ 찾아가야 되고 사장해야 되고 CJ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고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네들이 돈을 벌면 이런 자회사들을 만들고 마이너들을 만들고 그것이 독립영화 쪽에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가서 독립영화든 마이너들이 다양하게 되는, 이게 다양화가 되는 건데, 영화의 다양화가 지금 미국식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만 먹고 살아요, 지만. 이런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다양성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돈 버는 족족 뮤지컬, 대형 뮤지컬에다 투자를 하고 자기들 극장 넓혀가는 데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극장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동산 장사예요. 부동산 장사입니다. 얘네들은 부동산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무슨 한국 영화 발전한다고 이렇게 뭐 채널 많아지고 뭐 멀티플렉스가 많아지면 뭐예요. 20개관 있으면 나중에 광해의 왕이 된 남자 같은 경우는 그 12개관 확 걸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CJ가 지금 그 설탕 회사가 이런 식으로 했던 정상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 영화 다양성을 위해서 아니면 세계에 맞짱 뜰 만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살아남는 이유는 인디펜던트 저수지에게들 찍었던 쿠엔틴 타란티노를 역으로 한 단계씩 올려서 가장 큰 유명한 감독을 만들어내고 그 자산이 월트 디즈니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놈 설탕 회사는 이미 지들 돈 벌어먹기 바쁘고 정치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비자금 해먹는 것처럼, 비자금 해먹는 거, 거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쯤에서 영화인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자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될 돈, 이런 것들을 해먹는 놈이 바로 CJ인데 왜 CJ한테 찍스를 못하고, 자기들 당연히 돈줄 있으니까 찍스를 못하죠. 그렇다면 독립영화를 한다니,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니, 우리 언론 탄압한다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새끼가 바로 그 설탕 회사고 그런 놈들인데 왜 그런 놈들하고는 안 싸우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번에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이번에 CJ 이거 딱 터지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CJ하고 삼성 연계해서 같은 집안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으로 올라가서 또 삼성을 까요. 까라고요. 까는 거 상관없어. 잘못했으면 까야지. 근데 CJ하고 삼성하고 얼만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각 다른 영업 방식 갖고 있다는데, 그걸 갖다가 집안하고 연결됐다 다 사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걸 삼성 쪽으로 삼성을 까고 있어요. CJ는 딱 나몰라라 하고. 지금 TVN에서도 지금 맨날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삼성이니 뭐니 다 까대는데 CJ 자기들만 안 까요. 자기들만 자회사라고, 오회사라고. 그게 언론 탄압이죠. 언론 통제죠, 그게. 자, 그래서 우리처럼 말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못 하잖아요. 왜? 걔들 돈줄 주고 있으니까. 그게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창작자이든 누구든 여기서 씹어대야 될 놈이 설탕 회사지 삼성입니까? 삼성은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부터 내년에 지금 삼성을 까는 영화가 또 하나의 가족이니 뭐 히어로니 10년 전쟁이니 뭐 해가지고 내년 아마 총선, 내년 지방선거 때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존나게 깔 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락에 깔 거고, 이제 흔히 말하는 우파 진영이라고 하면 좌파 있으니까 반대 진영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뭐 정치적인 싸움 한물 갔어요. 분명히 내년부터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해서 대기업 공격하고, 지금 삼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빵 터진 거에서 막 계속 까댈 겁니다. 이제 얘네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좌파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 하나도 없죠. 100년 전지 꼴 납니다. 작년 대선 때. 그건 분명히 장담하는데, 어쨌든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시고, 기업들도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이제 문화인으로서 우리 영화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
문화의 다양성, 그 다음에 언론 통제니 뭐니 우리들의 의식 통제, 그걸 하고 있는 데는 CJ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을. 여러분들이 왜 난데없이 CJ는 찍소리 못하고, 뭐요? 영화표가 비싸져 봐야 CJ가 돈 번 꼴밖에 안 되는 거군요. 뭐, 그건 좀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한데요. 뭐, 그 나중에 또 한번 영화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문해진흥기금이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질문 받고 그랬지? 어쨌든, 영화인들한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공격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CJ, 지금 얘들 찍소리 못하는 순간, CJ의 홍위병밖에 안 됩니다. CJ 홍위병. 나는 여러분들한테 진보적인 마인드라 좌파적인 성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적인 성향이라던가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영화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말라는 거지. 당신들의 세상이 옳다면 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영화인으로서 창작적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도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붕다리가 왜 붕다리를 쓰고 나와야 됩니까? 예? 이렇게 만든 주범들이 당신들일 수도 있고, 당신들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은 설탕회사예요. 삼성이나 정부가 아니라고요. 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목줄을 죄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가야 될 먹거리라든가 생각거리라든가 돈줄이라든가 이 모든 걸 다 쥐고 흔들고 말 그대로 거지처럼 딱딱딱 하니까 당신들은 지금 거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시제의 거지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요구하십시오.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CJ도, 아니, 그러니까 설탕회사도 이제라도 돈 많이 벌었으면 이제라도 이렇게 메이저답게, 당신들이 메이저가 안 되니까 마이너들이 못 나오는 거잖아요. 못 살아나는 거고, 마이너가 없는 거죠. 당연히 마이너가 없으니까 메이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설탕회사 당신들은 그냥 돈만 벌겠다 문하고 나발이고 돈만 벌면 땡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영화 쪽에 1억 딱 던져주고 니들 갖고 여기서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얘네들 거지대가 되고 그것만 돼도 좋다고 해야죠. 당신들 찍소리를 못하니까 좋아요, 복해?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그게 문화의 다양성이나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친구들, 의기 막 넘치고 막 의욕 넘친 청년들이 피 빨아먹으니까 좋습니까, 그게? 제발 그러지 맙시다. 예? 설탕에서도 그러지 말고, 지금 영화판을 잡고 있는 정치 양아치태들 제발 좀 물러나고, 문성근이나 명계남 이런 사람들 제발 정치하려고 그냥 정치판에만 가요. 왜 개씨. 관객들이 좀 깨어나야죠. 분명히도 일어나지만. 이미 영화를 관객들이 깨어나길 바라는 것은 가장 최애 목적입니다. 관객들은 영화가 있으면 밖에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관객은 믿습니다. 단, 흔히 말하는 좌파 영화들은 있는데 우파 영화가 없다라면 관객은 판단할 근거가 없죠. 판단할 근거를 형성시키고 나서 관객한테 판단해서 관객들한테 믿고 갈 테니까 관객들을 깨우쳐야 된다라는 말은 형성이 되지만, 지금 98%가 다 영화판이 다 그런 영화들인데 우파 영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 관객들이 저는 우파 성향의 영화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헐리우드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이런 사람들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리들리 스콧이나. 국내 감독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죠. 관객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근데 좀 다양한 얘기를 하는, 저처럼 이런 문화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문열 소설가 선생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봐봐요. 그쪽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는 짓은.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관객이 판단하고 관객이 살려주고 관객이 시청자고 이 나라 국민이긴 하지만,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는 관객한테 얘기를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문화인 자체도 내가 보수 성향이다 내가 우파 성향이다 하면은, 대표님이 이제 이런 데 소금 뿌리는 가장 큰 이유가 다양한 문화를.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CJ를 설탕회사를 지금 씹어대고 소금을 뿌린 이유는 뭐냐면, 아니 기업가가 돈 벌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시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돈 많이 벌었다는 거랬잖아요. 문제는 돈을 벌었으면 문화산업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큰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글로벌하게 됐으면 독과점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메이저로서의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메이저로서의 위치를. 이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화산업에서 대기업에 해야 될 당연한 몫이라는 거죠. 마이너들을 지원하고 마이너를 키우고 이 마이너들이 좀 살아남아서 다시 독립영화 쪽에 새로운 인력을, 그러니까 한국의 쿠엔틴 타란토 같은 애들 찾아내고, 피터 잭슨도 독립영화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샘 레이미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워너브라더스, 예를 들면 워너브라더스가 휘청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피터 잭슨이 나가서 그 뭐 공민간의 쇼 이렇게 만들었던 B급 영화 만들었던 애가 딱 트레이닝을 통해서 마이너를 거치고 J 마이너, J 마이너 거쳐서 메이저로 딱 입성해서 얘가 반지의장 한편 빵 터뜨리니까 워너브라더스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들한테 좋다라는 거죠. 멀리 봐서는. 문화사람은 길게 봐야 되는데 이놈의 설탕회사는 그냥 설탕만 얼른 팔면 땡이다 그런 마인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 난 그래서 CJ를 욕하는 거고, 한국의 영화인들한테 좀 욕 비슷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CJ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돈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가야 될 돈이라는 거죠. 제작사가 1,000만이 들면 뭐합니까? 제작사에 가는 돈이 없는데, 제작사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현장 영화인들한테 수당을 돌려주겠어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그러니까 제발 영화인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독과점 문제 심각하고 스크린코트 폐지한다 뭐 한다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CJ 같은 그런 놈들 배만 불려주는 거지. 자신들의 요구를 하십시오. 제발 이놈들이 만들어놓은 지금 영화계 정치 양아치들이나 CJ 같은 독과점이 만들어놓는 그 환상 속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자기 논리를 가지고 싸우십시오. 좌파 영화를 만들든 우파 영화를 만들든 보수 영화를 만들든 진보 영화를 만들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서로 간에 싸워야 되는지, 왜 척은 만들어지면 안 된 영화가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이 옳고 그름은 관객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창작자 스스로가 뭔데 다른 사람이 작품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 창작자가 판단을 하죠? 창작자들은, 문화인들은 자기 작품들을, 자기의 모습들을 만들어내서 관객들한테 던져주면 됩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관객들의 몫이고, 관객들의 판단은 옳다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CJ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제 결론, 이제라도 이 설탕회사는 제발 이제 독과점이라는 모양새를 버리고 이렇게 메이저다운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래야 마이너가 형성되고, 이 마이너들이 한국의 문화 다양성은 한국의 문화 다양성은 그 마이너들이 만들어낸다. 너희들은 열심히 돈 벌어라. 그걸 가지고. 그리고 마이너들이 활성화돼야 표현의 자유가 형성이 된다. 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의무가 생기니까.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화인들은 좌파가 뭐가 상관없어요. 비겁하게 좀 변명하지 맙시다. 예? 변명하지 말고 뭐하고 막 자기가 난데없이 뭐 사상가처럼 하지 말고, 처럼 죽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영화인들은 영화로서만 얘기를 하면 돼요. 나는 좌파인데 우파가 싫다 하면은 우파 까는 영화 만드세요. 그냥. 왜 우리 영화인들끼리 싸워야 됩니까? 영화인들은 차라리 100명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항상 이것 말고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 게 문화인들이지, 창작자들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저 새끼들 영화는 저런 거니까 안 돼, 못 만들게,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고, 그게 뭡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라도 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한국의 독립영화인들, 여러분들의 대상은 이제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그런 마인드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제발 좀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딱 한마디죠. 영화인들이요, 제발 자존심을 세우자. 설탕회사 따위에 굴복하지 말자. 저는 이겁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는 다 끝났고요. 좀 늦었습니다. 빨리 오늘의 또 추천 영화를 또 소개시켜 드려야죠. 자, 오늘의 추천 영화는 죽음보다 무서운 비밀입니다. 그 영상을 이제 예고편을 이제 이건 잠깐 한번 보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예고편 틀어드리겠습니다. 예고편 좀 보십시오. I want to hear about it. Hear about what? Everything. What everything? Everything they're afraid to show us in school. Far from the shadow of suspicion, far from the scene of any crime, Todd Bowden has discovered a secret. If you could let me in for a minute, I just want to talk.
Doc? I don't have anything to say to you, boy. You were there. You did those things. I'm an American. You've no right to come here and say these lies about me. I have your fingerprints. I have your photographs. What do you want? I want to hear about it. Everything. Between innocence and experience, To the whole world, I am a monster. And you have known about me all this time. between curiosity What did it feel like? and conscience. Lying to judges and reporters isn't as easy as you think. Can you do that? I know I can. Todd Bowden is about to learn a valuable lesson. I wonder if you'd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Not at all. What'd you do during the war? I know something about you. So many things can happen in between. Each knew something the other wanted to keep secret. The boys ready to come down to the cellar. You're not gonna believe this. If you don't believe in the existence of evil, you have a lot to learn. Todd Bowden, yes, that was his name. He wanted to know everything. That was how he put it, yes. Everything. 예. 자, 죽음보다 무서운 비밀이라는 영화입니다. 예고편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비디오로만 출시가 됐어요. 한 15년 전에. 영화로는 출시가 안 됐는데 이게 브라이언 싱어 그 당시 유주얼 서스펙트로 해서 대박을 치고 헐리우드에 진출했던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두 번째,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마이너에 올라와서 찍은 작품이죠. 그러고 나서 이 영화를 찍자마자 작품성을 이제 연출력을 인정받아서 바로 엑스맨의 연출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게요. 스티븐 킹의 소설 사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가 있는데 네 편 다 영화화 됐는데 봄 이야기가 쇼생크 탈출이에요. 스티븐 킹 사계 중에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름 이야기입니다. 여름 이야기에서 이제 원제는 이제 우등생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이 영화 중에서 좀 소름이 끼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반지의 제왕 보면서 그 간달프 할아버지, 간달프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은데요. 이 영화 속에서 이안 맥컬런, 간달프 했던 이 이안 맥컬런의 연기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떠한 연기보다 가장 소름 끼치는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미국에 숨어 있던 전 독일 장교였는데 원래 숨어 있는데 이제 어떤 그 브래드 램프라는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그 나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독일군 장교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찾아가서 그걸 협박을 하면서 이 이안 맥컬런을 갖다가 이제 독일 군복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이안 맥컬런이 서서히 미쳐갑니다. 미쳐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학생과 이 사람과의 어떤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서서히 미쳐가는 이 이안 맥컬런의 연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 스티븐 킹의 그 소설의 힘도 있고 브라이언 싱의 연출력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제는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마약이 이제 어떤 마지막 찌들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젊은 이제 브래드 램프의 젊은 시절 모습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이제 친숙하게만 보여지던 이제 간달프 할아버지인 이안 맥컬런의 광기 어린 연기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적으로 1시간 한 40분 정도 영화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스릴러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견의 영화라고 보여지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개봉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고 한데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가 되니까 이번 주에 금주 추천작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죽음보다 무서운 비밀을 끝으로 했고요. 또 설탕에 대한 얘기를 좀 심하게 했는데. 채팅 접속해서 이야기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예. 그리고 오늘 그 채팅 들어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
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는 뭐 하는 기구인가요? 영화진흥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 영화진흥이 자기들만의 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진흥이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되는 그 위원회가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제가 죄송하고요. 제가 똑같은 말을 너무 반복을 했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절실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봉다리가 저는 늘 끝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 봉다리를 벗고 자기 얼굴로 자기 얘기를 하는 그날까지 이 방송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 긴박함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헛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시간도 오버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지겨우셨더라도 한 얘기 똑같은 얘기 또 온다고 해서 또 짜증 나셨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절실하다는 거, 저와 이 봉다리가 절실하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좀 짧게 재밌게 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